관련된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이제 대출에 대한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내가 법인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다, 입찰이 있다, 혹은 대출 연장 기한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기장 세무사님이 있고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런 걸 꼭 해야 돼? 이렇게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저부터라도 이제 기장을 맡기면 당연히 우리 기장 세무사님, 친절하신 기장 세무사님이 우리 회사를 돌봐주시니까 네.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기장을 맡기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또 왜 체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걸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 물론 이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 경험에 의한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법인 1년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대표님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수석 연구원이신 서진우 본부장님이시고요. 네,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 수석연구원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저는 법인 컨설팅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 10년 동안 법인 컨설팅을 하면서 수많은 대표님들을 만나 뵙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들이 정보의 부재가 너무 많다라는 걸 깨닫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CU의 빛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대표님들께 정보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모든 기업이 이제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또 대표님들도 매출을 올리고 또 하시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겨서 우리 직원들, 뭐 임직원들 함께 좀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일 텐데 연말에 이제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결산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결산에 따라서 우리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나 네. 대표님 개인으로는 또 법인 입장에서는 또 법인세나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면서 만나보면 조금 결산이 아쉬운 회사들이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나는 세금을 많이 내기 싫어라고 하면서 최대한 비용 처리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좀 안 좋은 습관으로 가공 경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세금은 법인세를 적게 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요, 무조건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이 세금을 적당히 내면서 법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요. 주식 이동이 필요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주식 가치를 낮추는 그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대표님들이 언뜻 듣기에는 세금을 적게 내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짚어주셨던 부분이 뭐 주식 이동을 할 회사라든지 또 어느 정도는 좀 이익이 있어야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네. 더 유리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법인세를 적게 내야 되는 회사하고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는 회사 두 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법인세를 좀 많이 내야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입찰이 좀 많아서 이렇게 좀 이익을 좀 많이 내서 우리 회사는 이만큼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세를 적게 내야 되는 회사는 당연히 누구나 적게 내는 게 좋겠지만 이제 주식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업 승계를 해야 될 때 이 주식 가치 조절 부분에 있어서 당해 연도, 바로 직전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적게 내는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12월 같은 경우 연말에는 우리 매출이나 비용 부분이 좀 올해 걸로 처리할 수도 있고 내년 걸로도 할 수도 네.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대표님들이 좀 그 부분에서 유동성이 있으실 텐데 유연성을 갖고 하실 수는 있으실 텐데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입찰을 하는 회사다. 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재무 건전성을 보니 네. 뭐 유동성, 성장성 뭐 이런 부분들을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좀 미리 가결산을 해서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네. 결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보통 이제 상담하면 결산하기 전에 가결산이라는 걸 하는 회사도 있고 하지 않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뭐 제 경험으로는 10개 회사면 1개 회사 정도만 가결산을 하고 네. 나머지 회사들은 가결산을 안 하는데 이 가결산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도 대표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관리를 하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0월, 11월 해서 가결산을 받습니다. 그 가결산을 받는 이유는 물론 이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이제 그 찾아내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이 결산 하나, 계정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부채 비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는 회사, 적게 내야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자기의 권리, 그러니까 법인에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권리를 못 찾아서 법인세를 많이 낸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입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아셔야 되는데 대표님들이 대부분은 가결산을 아예 안 하세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서 대표님 10월 달 말 그리고 또 11월 달 말까지 가결산을 받아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산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고용중대세 공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대부분 법인에서는 또 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비용 처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현금 유동성 부분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현금 유동으로 잡아놔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또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가 현금 유동 부분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입찰에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지금 우리 연구원님 말씀은 세금을 적게 내는 권리가 있다. 네. 대표님 좀 솔깃하실 것 같아요. 세금을 적게 내는 권리가 있어? 그런데 우리 기장세무사님이 있고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런 걸 꼭 해야 돼? 이렇게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저부터라도 이제 기장을 맡기면 당연히 우리 기장세무사님, 친절하신 기장세무사님이 우리 회사를 돌봐주시니까 네.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기장을 맡기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또 왜 체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걸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 물론 이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 경험에 의한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약 지금까지 4,600회 정도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중대세 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를 해서 잘 잡아놨던 회사들은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많은 회사를 만나면서도 그렇게 제대로 된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 그런 것은 뭐냐면 기장세무사님들은 이제 매입 매출을 가지고 결산을 하시기 바쁩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법인세를 어떻게 하면 적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요즘 이제 법이 계속 바뀌면서 이제 고용중대세 공제라든가 뭐 고용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들이 그게 이건 내 분야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거는 노무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놓치시는 부분도 있고, 물론 기장세무사님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또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무사님 최근에 한번 만나 뵀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세무사님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든가 고용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어서 세금을 갑자기 뭐 절세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기장 세무사님들께서는 우리 회사의 또 매출 매입 네. 그리고 장부를 그래서 기장 세무사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부를 관리해 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는 우리 회계적인 것과 또 세무적인 게 맞지 않은 경우를 또 조정을 해주셔서 네. 세무 조정이라는 걸 해주시죠. 네. 그게 이제 우리 기장 세무사님이 해주시는 주 업무고 그 업무만 하더라도 상당히 과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했던 뭐 고용중대 세액공제라든지 또 중소기업 감면, 네. 그러니까 조세 특례법, 조특법에서 중소기업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감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가지수로 따지면은 이게 뭐 수십 가지가 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부처도 다 각각 다르더라고요. 네. 어떤 거는 또 뭐 고용노동부, 뭐 근로복지재단, 뭐 여러 부처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세액 감면 혜택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장해 주시는 세무사님이 한다는 거는 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네, 어렵습니다. 아마 이제 실례로 대표님들 경정 청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게 한 3년 전부터 네. 많은 기업에서 하고 있고 작년에도 뭐 수천 개의 회사가 했는데 경정, 그러니까 우리가 냈던 세금을 이미 낸 거를 다시 수정해서 신고를 하고 네.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대표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거는 아니 세금을 덜 내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내가 감면받을 거를 몰라서 못 받은 거를 수정해서 다시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받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해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받으면 또 괜히 나를 또 미워하지 않을까 국세청에서. 네. 예, 근데 뭐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뭔가를 또 이미 신고 끝나고 세금 낸 거를 또 다시 수정해서 신고하고 돌려받고 이런 과정이 좀 번거로울 수 네, 있죠. 근데 맞습니다.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더 좋은 거는 네. 그런 수정하지 않게 결산을 잘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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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표님들이 뭐 너무 바쁘시겠지만 결산에 뭐 특히 바쁘시겠지만 지금 이 두 달이 우리 회사가 내야 될 세금을 회사에 따라서는 뭐 수천만 원, 수억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두 달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우리 법인이 내년에는 어떤 방향을 갖고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러면 입찰에 관련된 회사들은 대부분 건설 회사일 거고, 그리고 이제 종합건설이라든가 이제 전문건설 이런 데는 입찰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부채 비율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뭐 누군가가 퇴직을 하기 위해서 임원분 중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과도하게 많이 받아가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 이제 대출 관련된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이제 대출에 대한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내가 법인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다, 입찰이 있다, 혹은 대출 연장 기한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고용중대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게 물론 이제 나중에 경정도 가능은 하지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결산을 잘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지금 첫 번째 결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세액 네. 감면을 최대한 챙기자. 네, 네, 뭐 회사 내에서 그런 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그러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내 권리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 회사들, 네. 특히 그런 경우는 각 그 재무 비율을 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가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입찰에서 좀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네, 있게끔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결산이라고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연구원님 혹시 이제 컨설팅 하시는 중에 요 결산으로 인해서 조금 세금 차이가 좀 크게 났던 이런 사례도 있을까요? 네, 그런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인 사업자를 운영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만나뵀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건물하고 토지가 있었어요. 건물하고 토지 가액이 이제 50억 정도가 돼서 이제 법인 전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냥 개인 사업을 유지하시고 따님이 법인을 따로 설립을 하셔가지고 이 개인 사업자에 있던 이 인력들을 이제 이쪽 법인으로 다 이제 고용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신규 고용이 되기 때문에 고용중대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몰라가지고 이때 또 메인 매출도 개인 사업자에서 나가야 될 것, 이제 들어와야 될 것들을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는 다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야 될 때도 이제 법인에서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서 이렇게 다시 나가게 되는 그런 방법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조언을 잘못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인 매출도 안 맞다 보니까 법인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익만 쌓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해에 당기 순이익이 10억이 쌓였어요. 매출액은 법이네요. 네, 매출액은 50억 정도였는데 당기 순이익이 10억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경정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이제 국세 환급을 받기는 했지만 애초에 결산을 잘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이제 해지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법인세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법인세를 과도하게 냈던 그런 방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법인세를 아예 안 냈던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탄 이제 다른 컨설턴트를 만나 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이익 소각이라는 걸 하셨어요. 이익 소각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잉여금이 0원이 된 거예요. 미처분 잉여금이. 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익 소각은 한 6억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왜 0원이 됐을까라고 장부를 들여다봤더니 퇴직금까지 받아가신 거죠. 네. 회사가 자산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작은 회사로 바뀐 거예요. 원래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이 있다 보니까 좀 큰 회사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 컨설턴트의 말을 듣고, 물론 이제 개인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개인화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익 소각도 했고 퇴직금도 받아가고, 그러니까 잉여금이 빵이 돼가지고 이 회사는 작은 회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건설 회사였습니다. 건설은 이익 소각 같은 거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건설 회사는요, 이게 입찰을 떠나서 이 자산을 다 줄여버리면, 자산을 그냥 무작정 줄여버리면 부채 비율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3,000%가 넘는 그런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 그 다다음 해 한 3년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불리한 회사가 됐다. 그래서 퇴직금도 받아가서 뭐 법인세를 10원도 안 냈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표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겠죠. 예. 퇴직금도 나 세금 적게 내면서 다른 뭐 건강보험료도 안 들어가고 내 돈 만드니까 너무 좋았던 거고, 이익 소각도 내 와이프한테 돈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런데 입찰을 하나도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예. 만약에 이 회사가 그 가업 승계를 초점으로 두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주식 잘한- 이동을 네.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뭐 거의 원가가 네, 됐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잘한 일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회사는 뭐 주식 이동 때문에 그렇게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사업을 아니었어요. 계속 해야 되는데 사업 영위를 위해서 최소한의 그 건설에서 맞추는 비율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맞추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분이 이제 그런 건설 회사 컨설팅을 안 해보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결산을 그냥 하지 마시고 가결산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체크할 점은 체크하시고, 그리고 내년도의 상황을 봐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된다. 그래서 법인세를 이제 결산에 의해서 많이 냈던, 잘못해서 많이 냈던 회사와, 그리고 또 잘못해서 법인세는 적게 냈지만 문제가 발생을 했던 회사, 이렇게 두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많이 내도 문제, 적게 내도 문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회사의 앞으로 할 계획하고 맞춰서 내는 네.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을 적게 법인의 잉여금을 주주들한테 개인화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 사업성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사례와 같은 이런 불상사가 네. 발생을 하네요. 네, 대표님들 지금 이제 11월, 12월 딱 2달 남았는데요. 결산 체크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바쁘시겠지만 더 중요한 일이 뭔지 다시 한번 네.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결산 관련해서 우리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 결산 체크 진단이죠. 기업 네. 진단.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회사도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영상 하단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뭐 최근에 가장 핫한 단어가 있죠. 메타인지.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네. 이거를 아는 게 이제 메타인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좋은 회사, 뭐 그렇지 않은 회사 이렇게 대표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좋은 회사, 우리가 말하는 좋은 회사라 하면 성장도 잘하고 이윤도 좋고 탄탄한 회사, 대표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회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줄 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회사일수록 대표님이 내 회사를 객관적으로 못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진단을 네. 받아보는 게 세금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표님들 만나 뵈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의 컨설팅 철학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절세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늘 말씀드리는 게 세금은 안 내는 게 아니고 잘 내는 겁니다, 대표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작정 결산을 하시면서 아우 나는 법인세 좀 적게 내고 싶어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회사를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건전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는 어느 정도까지 내는 게 적정한 수준인 건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마시멜로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애들한테 마시멜로를 2개를 주고 참으면 네가 몇 분 동안 30분 동안 안 먹고 참으면 4개를 줄게 이 실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당장의 어떤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정 기간 후에 회사의 미래를 보고 의사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